배추 잘 고르는 방법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배추 한 포기 사면서 이걸 전부 따져봐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은 좋은 배추가 왜 좋은지, 배추를 고르는 원리를 조금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이 많은 걸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마트에서 좋은 배추를 고르는 가장 쉽고 현실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초보여도 이 영상 하나 제대로 보고 가시면 배추 고를 때만큼은 왕초보처럼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둘 다 배추인데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마트에 가면 배추를 어떻게 고르시나요? 큰 걸 고르시나요? 하얀 걸 고르시나요? 아니면 그냥 제일 싱싱해 보이는 걸 집어오시나요? 그런데 김치는 바로 여기서부터 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양념을 써도 같은 레시피를 따라 해도 배추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계절, 크기와 무게, 겉잎과 속잎, 수분과 조직, 그리고 제가 말하는 숨이 있는 배추가 어떤 배추인지까지 실제 배추를 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좋은 배추를 보는 눈을 만드는 겁니다. 배추는 계절에 따라 상태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겨울 배추와 여름 배추를 비교해 볼게요. 겨울 배추는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자라기 때문에 대체로 단맛이 좋고 조직이 단단한 편입니다. 속도 비교적 잘 차 있습니다. 반대로 여름 배추는 높은 온도에서 빠르게 자라면서 겨울 배추에 비해 수분이 많고 잎과 조직이 상대적으로 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배추김치라고 해서 겨울 배추와 여름 배추를 무조건 똑같이 절이면 안 됩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배추 상태에 따라 절여지는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워야 하는 것은 몇 시간 절인다가 아니라 지금 이 배추가 어떤 배추인가, 그것을 먼저 보는 겁니다. 다음은 크기와 무게입니다. 배추를 고를 때 아무래도 큰 배추에 먼저 손이 가죠. 같은 한 폭이라면 큰 게 이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배추김치는 무조건 큰 배추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큰 배추는 줄기가 두껍거나 조직이 거칠 수 있고 속이 지나치게 꽉 차 있으면 절이거나 양념을 넣기도 불편합니다. 반대로 너무 작고 가벼우면 속이 덜 찬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포기김치를 담그신다면 지나치게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배추가 다루기 좋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크기라면 들어봤을 때 지나치게 가볍지 않고 적당한 묵직함이 있는지 봅니다. 무조건 크고 무거운 배추가 아니라 크기와 무게가 적당한 배추를 고르는 겁니다. 다음은 겉잎입니다. 싱싱한 배추는 겉잎에 생기가 있고 색도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겉잎 몇 장에 상처가 있다고 나쁜 배추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시들었거나 물러지고 썩은 부분이 많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겉잎을 지나치게 벗겨놓은 배추보다 겉잎이 어느 정도 그대로 붙어있는 배추를 봅니다. 배추의 상태를 확인하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이제 속을 보겠습니다. 속잎은 노란 빛이 자연스럽게 돌면서 잎들이 고르게 자리 잡은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이 얼마나 꽉 찼느냐 보다 어떻게 차 있느냐입니다. 제가 배추를 설명할 때 숨이 있다는 것은 배추의 모양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인데요. 속이 너무 꽉 막혀 있는지 아니면 적당히 숨을 쉬듯 포개져 있는지를 보세요. 김치는 숨 쉬는 배추가 맛있습니다. 두 배추를 위에서 한번 보세요. 이쪽은 안쪽 잎들이 너무 빽빽하게 몰려 잎 사이에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런 배추를 숨이 막혀 있다고 표현합니다. 반대쪽은 잎들이 자연스럽게 포개지면서 사이사이에 적당한 여유가 있습니다. 속이 비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찰 것은 차 있는데 지나치게 압축되어 있지 않은, 저는 이런 배추를 숨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잎 부분을 보면 한쪽은 잎과 잎이 빽빽하고 다른 쪽은 자연스럽게 포개지면서 사이에 여유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찍은 실제 배추를 보세요.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조금 더 잘 보이죠? 이번에는
배추의 수분과 조직을 보겠습니다. 여기 두 배추가 있습니다. 줄기를 하나씩 떼어서 똑같이 접어 볼게요. 여기서 퀴즈입니다. 어느 쪽이 더 좋은 배추일까요? 정답은 제가 좋은 배추로 골라온 오른쪽입니다. 끝까지 접어도 쉽게 끊어지지 않고 손을 놓으면 접힌 상태에서 조금 벌어지듯 유연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똑같이 접었을 때 딱 하고 쉽게 끊어집니다. 보통은 톡 하고 잘 부러지는 쪽이 더 싱싱하다고 생각하기 쉽죠. 좋은 배추는 단단함 속에 적당한 탄력과 유연성이 있는지 함께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몇 번 직접 비교해 보면 이 단단함과 탄력의 차이가 손끝에 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르는 배추는 포기 김치를 담글 배추입니다. 배추를 절이고 씻고 물을 빼고 잎 사이에 양념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담그신다면 중간 크기의 배추가 다루기 좋습니다. 중간 크기의 배추를 고르는 방법은 배추가 진열되어 있는 곳에서 제일 큰 배추, 제일 무거운 배추는 제외시키고 고르면 됩니다. 앞에서 크기와 무게, 잎의 상태와 조직을 하나씩 살펴본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배추 한 포기 사는데 이걸 어떻게 다 확인해요? 맞습니다. 마트에서는 잎을 마음대로 뜯어볼 수도 없고 줄기를 접어볼 수도 없고 배추를 잘라 속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좋은 배추와 좋지 않은 배추를 제대로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안 좋은 배추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안 좋은 배추를 찾기가 생각보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 배추를 고르시는 분들도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처음에 약속드렸던 가장 쉽고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대형마트나 판매처에서 파는 배추 중에 푸른 겉잎이 그대로 붙어 있고 망에 3포기씩 들어있는 배추. 저는 이것을 가장 추천합니다. 그런데 처음 김치를 담그는 분에게는 3포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 포기만 사셔도 됩니다. 오늘 배운 좋은 배추의 조건 몇 가지만 보고 골라보세요. 왕초보라면 이 정도만 알아도 배추 고르기는 충분히 쉬워집니다. 그러면 그럴 거면 앞에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하실 수도 있습니다. 좋은 배추가 왜 좋은지는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알고 고르는 것과 모르고 집어오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운 것을 마트에서 전부 검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배추를 한 번 더 보세요. 예전에는 그냥 배추였다면 이제는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트에서 조금 아는 척 하셔도 됩니다. 진짜 좋은 배추를 고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다음 2강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절임으로 넘어갑니다.